제9절 경찰 장비의 사용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 경지법에서는 무기, 장구, 분사, 체류탄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무기에 대해서는 유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 또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면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타 방어, 공지 판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체도 방항으로 이렇게 두 문자면 암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자타 방어는 방어란 말이 나오죠. 방어한다는 부분에서는 생명 신체를 방어한다는 것이고, 재산을 방어한다는 것은 뭐 민법에서는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산이 들어가지 않는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아래에 보면은 그 분사기 또 최루탄 사용에 있어서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이때는 생명시체 재산, 공공시설의 유해 방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올해 수순경 채용심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재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이제 유해를 수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체도 방황이고, 유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 긴체는 긴급 체포가 되겠죠. 긴체 대상이 항거 또는 도주한다. 긴체 대상이라고 하면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을 말하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할 때 항거 도주, 영장은 뭐 구속영장이라든가 뭐 체포영장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범인을 도주시키려고 항거하는 경우, 자, 그리고 현행범이 이제 무기를 들고, 무기는 여기서 철로 바꿨습니다. 3번 이상 경고에 계속 항거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 피난, 뭐 정당 방위, 또 간첩에 대해서는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유법성 조각 사유에서 보면은 나오는 그 정당 행위가 있죠. 정당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나 정당 방위는 해당이 되는데, 정당 방위는, 정당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체도 방황으로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고, 유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김영삼 현철, 원래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그 현철이었습니다. 현철이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감방에 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현철이 창피당하고 감방에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현철 피당하고 빵에 간 사건,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아래 보면은 지금 현철이 빵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 아들이야 이러면서 지금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구를 보면은 장구도 체도 방황이죠. 그리고 분사기 체류탄 같은 경우는 이제 체도 집시가 되었습니다. 집시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불법 집회 시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또 공공시설에 대한 유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신제 공이 되는 것이죠. 생신제 공. 여기에 대한 유해 방지가 분사기 체류탄이고, 이것만 특별하게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가스 발사총에 대해서는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보면은 체도 방항 요건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신제 공에 대한 유해 방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분사기는 총포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강론 파트에 나오는 그 총포도금 화약류의 단속법이 아니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그리고 분사기 체류탄을 사용하는 것을 판단하는 자는 해당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아니고 현장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수차에 대해서도 그 지방청장이 판단할 수 있죠. 분사기 체류탄도 마찬가지로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대통령령에 보면은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종류는 이제 무장, 분기가 되죠. 앞에 앞서서 이제 무기, 장구, 분사, 체류탄은 우리 그 경제법에 있었는데, 여기는 또 기타 부분이 더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기라고 하면은 권총, 유탄 발사기, 도금. 자, 도금도 여기는 무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장구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지 주소를 잘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유탄 발사기라고 있는데 기타 장비에 보면은 다목적 발사기라고 있죠. 같은 발사기이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 발사기도 무기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금이 무기에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장구는 뭐 경찰봉, 포성, 수갑, 방패, 전자충격기 등이 있는데 이 장구가 가장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문자를 만들었죠. 봉포수 방전이라고. 봉포수는 이제 포수가 봉시입니다. 봉시 포수가 원래 포수가 이 야구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전이 잘 됩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봉포수가 지금 거의 방전이 됐죠. 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봉쉬고. 자, 그래서 봉포수 방전으로 하면은 장구를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체류탄에 보면은 뭐 가스 분사기도 있지만 가스 발사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또 총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기가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가스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분사 체류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장비를 보면 이제 모든 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들이 들어가 있고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에 다 들어가니까 차에 물석다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갑은 이제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고, 불법 집회 등에서 경찰봉이나 호신용 경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생신제 공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충격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14세 미만, 임산부, 또 얼굴에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약자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규정은 여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는데, 먼저 14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요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는 전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형사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가가 안 되죠. 이때 전이라는 것은 전자충격기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과는 과태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건천도 보면은 총기나 폭발물에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이나 임산부에 발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기나 폭발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이거나 혹은 임산부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발사총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채도 방학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1m 이내에서 얼굴에만 쓸 수 없다라는 요것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충격기는 이렇게 이제 14세 미만, 뭐 임산부, 얼굴 발사 금지 세 가지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스 발사총 같은 경우는 원래 가스총이 얼굴에다 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가까이 쏘지 말라는 것이죠. 1m 이내에 쏘지 마라 하는 요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최루탄 발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람이 들고 쏘는 것이죠. 그래서 30도 정도의 각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스차라든가 살주차에 최루탄 발사대 차에 이제 지붕에 달려 있죠. 그것은 15도만 하더라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사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사대가 15도로 낮고 사람이 들면은 조금 높게 쏘아야 되니까 30도다 하는 것,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수차 사용 기준이 이번에 상당히 강화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또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은 이제 소유 사태라든가 또 국가 중요시설, 요것은 통합방위법에 보면 나오죠. 국가 중요시설, 뭐 가나다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있고, 또 살수차 외에는 위험을 제거나 완벽하게 완화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보충성이 원칙이죠. 직접적인 위험이 있고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 지방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체류액을 혼합할 경우에는 지방청장 명령에 따라 하는데, 그 혼합하는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죠. 청장이 정한 그 방법에 따라서 혼합을 하고, 실제 그것을 사용할 때는 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체류액을 섞을지 말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수 거리별 수학 기준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암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57
13 요것만 우선 두 문자로 암기를 하고 10m 이하, 10m 초과 20m 이하, 20m 초과 20m, 25m 이하, 25m 초과는 이렇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고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357, 13은 이게 357을 빨리 읽으면 3호가 되죠. 3호차 열쇠가 되겠습니다. 13시니까 열쇠가 되죠. 3호차 열쇠. 그렇게 해서 요것만 암기를 하고 요것은 좀 반복해서 눈으로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전검사를 보면은 위에선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경제법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래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고 안전검사를 끝난다면은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의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받아서 3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국회 소관 상임위는 뭐 우리 행안위가 되겠죠. 거기에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에 보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좀 헷갈리기 쉽겠죠. 자, 요거 관련해서 좀 정리한 것을 보면은 경지법에 경찰관은 위에선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주체죠. 경찰관은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된다. 경찰관이 자기가 안전검사를 받아가지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보면은 이 안전검사를 그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그 관서의 장이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안전검사하는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용 기록 보관을 보겠습니다. 경지법에 보면은 살수차라든가 또 분사기 최루탄, 무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은 사용 기록 보관 등에 있어서 제4호는 기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직권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직권 상급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 상급 감독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는 없죠.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 경지법에 의하면 책임자가 보관을 하고 또 대통령령에는 뭐 직권 상급 감독자가 보고를 하고 보관을 하고 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수 분무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꽃을 관리하는 이 아가씨가 지금 그 어떤 표를 보고 있죠. 표를 보면서 살수 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3년간 보관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살수 분모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씨앗이 나오니까 또 3을 연상해서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살수 분모 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는 겁니다. 자, 경직법에 있는 벌칙을 보겠습니다. 경직법에서 벌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직권 남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것이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 불신 근무나 흉기 조사를 거부했을 경우에 뭐 처벌 조항이 있다니 뭐 그런 지문도 나오고 또 경찰관의 긴급 구호 요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절하면은 우리 경제법에서 뭐 처벌 규정이 있다 뭐 그런 잘못된 지문도 나오죠. 그 경우는 이제 응급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원 경찰에 관한 직권 남용도 뭐 경제법에 규정이 있다 그런 틀린 지문이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보다는 절반 수준이죠.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것이죠. 손실보상 지급과 보상금 지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줄여 손보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위원회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은 이제 이 손보이는 경찰서에는 없죠. 이 보상금위원회는 경찰서까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상금을 지급할 일이 많고 또 손실보상을 지급할 일이 뭐 지방청에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 손보이는 이제 5 내지 7인이면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보상금위원회는 5인이 냅니다. 경찰관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보상금 지급할 때 에러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5인 이내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5인 이내 이렇게 해서 일단은 5인이라는 것을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이제 이 손보이는 호선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경우에는 경인 언선이 있죠. 우리 경찰관이 추운 겨울에 자기 언손에다가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개 위원회가 되는데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손보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잠깐 그림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 경찰관이 자기 언손에다가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인 언손에 호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들을 보면은 뭐 법금변 5년 이상 일반적인 경우죠. 부교수도 5년 이상 일반적인 경우고, 경찰 공무원 아닌 자가 2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되고,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의결 정적서를 보면은 뭐 제적 과반수, 또 출석 과반 찬성,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지급 대상을 보면 이제 생신제,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발 협조자도 포함되었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러한 손실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소멸시효를 보면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안심하세요. 바로 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딱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뭐, 몇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기준은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물건이 망가졌으면 그 수리비를 줘야 되고, 새 거 사다 주는 게 아니죠. 또 수리가 안 되면은 손실 당시에 물건가니까 중고가가 되겠죠. 그리고 영업을 못 했으면 영업이익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손실 외에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직무집행과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상당 인과관계.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보상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해야 합니다. 자, 보상금을 보면은 아까 여기까지 했죠. 자,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이죠. 이 경우도 종합편에 보면은 나오는데 한꺼번에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제적 3분의 2가 출석해야 되는 경우 제3위는 소청에서 정규직이 됐죠. 그리고 제과점에서 보상금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지급할 수 있다죠.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또 범인을 검거해서 인계를 해야 되는 경우죠. 둘 다 검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테러를 예방한 경우, 또 범인을 특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것은 이제 대통령령에 있고요. 또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마찬가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이 있죠. 이게 또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 10년 이상 미만 또 5년 50만 원 있는데 요것은 눈으로 좀 익히시고 뒤에 숫자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왔죠. 이것은 책에 넣고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 아두스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3만 원 다오. 자, 보상금 30만 원에서 3만 원까지죠. 그래서 보상금 33만 원 다오가 되겠습니다. 다는 연간에 1년에 5번 할 수 있고 최고 5억까지입니다. 최고 5억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라든가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를 고려해서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